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등의 혜택을 받아서 채무 변제를 할지라도 도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도박 문제가 다시 재발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빚을 변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른바 채무자 구제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도박빚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달하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 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영상 정보를 찾아보시면 유튜브 등에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또 검색 신공을 발휘하셔서 찾아보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도박빚을 변제할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박 중독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 관점에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박빚이 발생했을 때, 특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위 변제하느냐 혹은 대리 변제라고도 하죠. 아니면 직접 변제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것은 대리 변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족이 대신 돈을 갚아주고요, 자신한테 갚아라 라고 채무자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박빚을 이렇게 대리 변제했을 때, 대위 변제했을 때 큰 약점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채무의식이 약화됩니다. 아무래도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을 때는 훨씬 더 경각심을 갖기 마련인데, 가족에게는 이 마음이 약화되기 마련이에요. 물론 가족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죠. 가족이다 보니까 심하게 빚을 독촉하지도 않고, 또 가족이니까 그렇게 무섭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식이 약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책임을 학습하게 돼요. 내가 빚을 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족들이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어떤 경험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향후에 도박을 다시 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되거든요. 세 번째로 신용이 회복됩니다. 신용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박 중독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도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고위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박 문제가 재발한다면 가족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에 내 채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도표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채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 가족들이 대위 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신용이 회복되고 도박 문제가 재발되고, 가족의 채무나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의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가정의 손실이 혹은 가정의 채무가 증가하는 어떤 눈덩이가 불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점 때문에 도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위 변제 혹은 대리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가 있을 때는 대리 변제하면 안 되고 직접 변제를 해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자기 빚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혼자서 감당한다 라는 태도로 도박빚에 대해 대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직접 변제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소개드리는 것이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친 채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적 구제 제도가 있고 공적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적 구제 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민간에서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공적 구제 제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구제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어떤 회복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권유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사적 구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공적 구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개인 워크아웃은 소득 대비해서 금융 비용, 즉 대출이나 채무가 너무 과다해서 90일 이상 연체 중인 경우에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를 장기간에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개인 회생은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서 법원이 허락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이내, 상황에 따라서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고 다 변제하지 못한 것들은 면책을, 즉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채무자 구제 제도의 장점이 뭐냐면요, 연체이자 그리고 이자 때로는 원금도 일부 감면이 됩니다.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요. 가장 힘들어하시는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채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채권자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이거나 여러 사람이면은 그것을 일일이 관리하면서 변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면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채권자보다는 어쨌든 채무자에게 유리한, 채무자를 좀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박 행동의 억제 요인으로서 좀 작동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분은 개인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각각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이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개인 워크아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적 구제 제도예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 개인 워크아웃을 처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의 기관은 아니고요. 금융기관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민간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이것을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채권자든 채무자에게 일종의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채무와 이자에 대해서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인데요. 개인 워크아웃이 개인 회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면 비율이 통상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은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서 감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진행하실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조건이 일단 90일 이상 연체를 해야 돼요. 즉 90일 이상 연체를 했다는 것은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일종의 증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이 밖에도 더 상세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 기간인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상환 기간이 꽤 깁니다. 8년에서 10년까지 분할해서 상환을 하면 되고요. 개인 회생은 원래는 3년인데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 5년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회생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채무액이 많다 보면 해당 기간 내에 월마다 납부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커서 실제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최저 생계비 대비 일정 비율을 보호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 안에서만 채무를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도박빚이나 어떤 비트코인, 주식 등으로 인한 빚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원금까지 다 변제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이 좀 더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상환 기간이 8년에서 10년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하면 매월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따라가는 이제 비용이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비용 무료라고 기록을 했지만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5만 원 내외로 알고 있고요. 개인 회생의 경우는 보통 여러 가지 법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절차들이 있고요. 개인이 그것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임료가 또 필요할 거고요. 또 법원에서 진행하는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채권 추심의 경우는요,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과 동시에 채권 추심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일단 연체를 90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의 기간이 굉장히 견디기 어렵다는 점, 이것이 좀 단점으로 작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즉 법원에서 채권 추심 중지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추심이 중지됩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여러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에게 나 지금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그 이후부터는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장점은 빚을 변제함에 있어서 개인 자산을 알아볼 때 채무자의 재산만 그 재산으로 잡고요, 배우자의 재산은 배제한다고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을 시켜서 그 가게 어떤 한 가정의 재산 전체를 재산으로 잡아요. 즉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2분의 1의 어떤 재산권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택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모든 빚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권,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돼 있는 기관의 채무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한 국내 모든 금융권 그리고 대부 업체까지는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나 사채 등은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고요. 개인 회생은 금융권 채무 그리고 사채, 개인 채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또 개인 회생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의 장단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각각이 놓여있는 상황이 다 다르시고 또 조건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자기가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정보나 자료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요. 또 개인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할 때 각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도박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치료에 임하고 있다는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상담 확인서, 교육 확인서를 요구하고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내가 도박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미 몇 회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채무 변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채무자 구제 제도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채권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특히 도박이나 주식, 어떤 투기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제제도를 시행할 때 최대한 엄격하게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박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도적인 혜택이 크지만 이것이 어쨌든 채권자들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문제와 같은 건데요. 도박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로 인해서 빚이 발생한 분들에게 단도박,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서 치료받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이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이냐, 늘 이런 질문이 존재합니다. 제가 전문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무 변제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은 채무 변제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도박 중독 회복이나 치료에 대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 지나치게 클 때 어떤 자신의 치료나 회복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채무 변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도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해결 방식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도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눈앞에 채무
변제하는 것에 너무 급급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등의 혜택을 받아서 채무 변제를 할지라도 도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도박 문제가 다시 재발하게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고통과 피해가 점점 가중되게 됩니다. 때문에 핵심은 도박을 중단하고 내가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 채무 변제하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도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